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때 듣는 자연 다큐 잘자다의 수면 내레이터 성우 백선호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 많이 바쁘셨나요? 아니면 딱히 뭘 한 것 같지도 않은데 이상하게 더 피곤한 그런 하루였나요? 저는요, 사실 그런 날이 더 힘든 것 같더라고요. 뭔가를 열심히 해서 지친 건 그래도 이유라도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지쳐있으면 왠지 모르게 더 허탈하잖아요. 혹시 그런 하루 보내신 분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그게 다 하루를 살아냈다는 증거니까요. 오늘 어디서 뭘 하셨든 간에 지금 이렇게 누워서 이 목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오늘 하루를 정말 잘 마무리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자다를 처음 찾아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다시 찾아와 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처음 오신 분들 너무나 반갑고 또 와주신 분들은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찾아와서 듣다 푹 주무실 수 있게 오늘도 마음을 다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정말 꼭 한번 이야기하고 싶었던 주인공을 데리고 왔습니다. 남극에 사는 친구인데요, 작고 둥글고 뒤뚱뒤뚱 걷는데 생각보다 엄청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친구입니다. 다들 눈치채셨죠? 오늘의 주인공은 황제 펭귄입니다. 지구에서 가장 추운 곳에서 가장 혹독한 계절을 골라 새끼를 키우는 새. 처음 들으면 왜 그런 선택을 하는지 이해가 잘 안 가실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이야기 다 들으시고 나면 아마 이 펭귄들이 조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버티고 있는 이 시간도 조금 다르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잘 때 듣는 자연 다큐 잘 자다. 지금 이 소리 들리시나요? 바람입니다. 남극에서 불어오는 거센 바람. 지구의 맨 아래쪽 남극 대륙.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라고 하죠. 영하 60도의 기온, 초속 30m가 넘는 폭풍, 해가 몇 달씩 지지 않다가 또 몇 달씩 뜨지 않는 곳, 연평균 기온이 영하 29도인 지구상에서 가장 춥고 건조하고 바람이 강한 대륙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도 삶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특별한 삶이. 지구에 살고 있는 펭귄은 모두 18종. 그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무거운 종이 바로 이 황제 펭귄입니다. 다 자란 성체는 키가 약 100cm에서 130cm 정도 되고 몸무게는 평균 30kg, 많이 나가면 45kg까지 나가기도 하죠. 어린아이 한 명 무게쯤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황제 펭귄이 사는 곳이 바로 남극 대륙 안쪽입니다. 바닷가에서도 한참 들어간 곳, 얼음과 눈만 있는 그 땅 위에서 이 펭귄들은 번식을 하죠. 그것도 하필이면 남극의 겨울에. 다른 동물들이 전부 따뜻한 곳을 찾아 이동하거나 몸을 숨길 때
황제 펭귄은 반대 방향으로 걷습니다. 더 추운 곳으로, 더 깊은 남쪽으로, 바다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수십 킬로미터를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죠. 처음 이 사실을 접한 과학자들도 한동안 이게 이해가 안 됐다고 합니다. 왜 하필 가장 혹독한 계절에 가장 힘든 선택을 하는 걸까? 이게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밝혀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타이밍이었습니다. 황제 펭귄의 알은 부화하는데 약 65일이 걸리죠. 그리고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서 스스로 바다로 나가 먹이를 찾을 수 있을 만큼 되려면 약 5개월에서 6개월이 더 필요합니다. 다 합치면 거의 8개월이 필요한 것이죠. 자, 잠시 생각해 볼까요? 만약 남극의 여름에 알을 낳으면 어떻게 될까요? 새끼가 어느 정도 자랐을 때는 이미 다시 겨울이 와버립니다. 바다의 얼음이 너무 두껍게 덮여서 먹이를 구하러 나갈 수가 없죠. 새끼는 굶어야 하고 살아남기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겨울에 알을 낳으면 가장 혹독한 시간을 버텨낸 새끼가 세상 밖으로 나올 때쯤이면 딱 남극의 짧은 여름이 시작됩니다. 얼음이 녹고 바다가 열리고 먹이가 풍부해지는 바로 그 타이밍에 새끼는 첫 번째 사냥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혹독함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살아남기 위해 가장 정확한 시간을 계산한 거죠.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뭔가 마음에 탁 걸리는 게 있었어요. 왜 하필 지금 이 시간이 이렇게 힘든 걸까? 왜 하필 내 인생의 이 시점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걸까? 그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펭귄들도 어쩌면 그렇게 느낄지 모릅니다. 왜 우리는 이 추위 속에 여기 있어야 하는 걸까? 다른 새들은 다 따뜻한 곳으로 갔는데. 하지만 그 혹독한 겨울이 있어야만 새끼가 살아남을 수 있는 여름이 오는 거였어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버티고 있는 이 시간도 훨씬 더 좋은 타이밍을 위한 준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이 겨울이 이유 없이 온 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극의 밤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깊은 밤에도 황제 펭귄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걷고 기다리고 버티면서. 우리도 오늘 밤은 그냥 여기 있어도 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쉬어가도 됩니다. 편안히 숨을 마시고 내뱉으며 몸에 힘을 빼세요. 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펭귄의 삶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앞서 황제 펭귄이 왜 하필 겨울을 선택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새끼가 자라는 시간을 계산했을 때 겨울에 알을 낳아야 여름이 왔을 때 새끼가 바다로 나갈 수 있다는 것. 혹독함을 선택한 게 아니라 가장 정확한 타이밍을 선택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그 혹독한 겨울 동안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알은 누가 어떻게 품는 걸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황제 펭귄의 번식 이야기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건 암컷입니다. 암컷이 먼저 알을 낳습니다. 딱 하나. 황제 펭귄은 한 번에 알을 하나밖에 낳지 않습니다. 그 알 하나가 전부인 것이죠. 그 안에 모든 걸 거는 겁니다. 알의 무게는 약 450g 정도입니다. 사람 손으로 들면 꽤 묵직하게 느껴지는 크기입니다. 껍데기 색깔은 옅은 녹색빛을 띠는 흰색이고 그 안에 아주 작은 생명이 들어 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아직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아주 작고 소중한 생명입니다. 암컷은 그 알을 낳은 뒤 수컷에게 건넵니다. 이 순간이 보기엔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굉장히 아슬아슬한 순간입니다. 알을 발등 위로 굴려서 넘겨야 하는데 이때 알이 얼음바닥에 닿으면 안 됩니다. 영하의 바닥에 단 몇 초라도 닿으면 새끼는 살아남지 못하죠. 그래서 암수가 바짝 붙어서 아주 조심스럽게 거의 숨을 참으면서 알을 옮깁니다. 이 짧은 몇 초가 어떤 의미에서는 이 가족의 운명을 가르는 순간이기도 하죠. 알을 넘겨받은 수컷은 그걸 발등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배에 두툼한 털로 덮습니다. 이 주머니 같은 부분을 브루드 파우치라고 합니다. 새끼를 품는 보온 주머니죠. 이 브루드 파우치 안의 온도가 정말 놀랍습니다. 바깥 기온이 영하 60도에 달할 때도 그 안의 온도는 영상 36도에서 38도 사이를 유지하죠. 수컷의 체온 하나로 알을 살아있게 하는 겁니다. 온도 차이가 거의 100도에 가까운데 생각해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렇게 수컷은 서 있습니다. 얼마 동안? 무려 2달 동안. 2달 동안입니다. 약 65일. 그 시간 동안 수컷은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물도 마시지 않죠. 발밑에 눈을 조금씩 먹어서 수분을 아주 조금 보충하는 것 말고는 거의 아무것도 섭취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몸에 저장해둔 지방을 태워서 버티는 것이죠. 이 기간 동안 수컷의 몸무게는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번식기 시작 전에 40kg이 넘었던 몸이 2달이 지나면 20kg대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자기 몸의 절반을 태워서 알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절대 발을 떼지 않습니다. 알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언제나 발등 위에 올려두고 바람이 불어와도 몸을 웅크려서 알을 감싸고 넘어질 것 같아도 균형을 잡으면서 그냥 서 있습니다. 아무도 칭찬해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지켜봐주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아무런 보상도 없이 그냥 서서 버팁니다. 과학자들이 이 장면을 처음 관찰했을 때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었다고 하죠. 2달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서 있는 것, 그것도 지구에서 가장 추운 곳에서 그냥 서 있기만 해도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되는데 거기다가 알까지 품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황제 펭귄 수컷은 해냅니다. 매년. 한 번도 아니고 매년입니다. 그것이 자기 삶의 방식이니까요. 특별한 용기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특별히 강해서도 아니죠. 그냥 그저 자기 차례이고 자기 역할이니까 그냥 하는 겁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수컷들이 이 기간 동안 잠을 자는 방식입니다. 당연히 누울 수가 없습니다. 알을 발등에 올려두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잠을 잘까요? 서서 잡니다. 말 그대로 서 있는 채로 잠을 자는 겁니다. 황제 펭귄은 한쪽 뇌가 자는 동안 다른 쪽 뇌가 깨어있는 방식으로 수면을 취합니다. 이를 단일 반구 수면이라고 하죠. 그래서 서 있으면서도 쓰러지지 않고 잠을 잘 수 있는 것이죠. 완전히 깊이 잠드는 게 아니라 항상 반쯤 깨어있는 상태. 그 상태로 2달을 버티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사실 조금 울컥했어요. 서서 자는 거잖아요. 제대로 누워서 푹 자지도 못하고 항상 반쯤 긴장한 채로 발등 위에 알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2달을 버티는 거니까요. 근데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시간이 있잖아요. 완전히 편하게 쉬지 못하는 시간. 뭔가를 책임지고 있어서 뭔가를 지켜야 해서 완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반쯤 긴장한 채로 지내는 시간들. 그 시간이 힘들긴 하지만 그게 사실은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하잖아요. 완전히 아무것도 신경 안 써도 되는 사람은 그만큼 지키고 싶은 것도 없는 사람일 테니까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시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 같은 시간. 이게 맞는 건지 의미가 있는 건지 알 수 없는 시간. 혹시 지금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 계신가요? 아무리 해도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고 나만 이렇게 힘든 건지 나만 이렇게 느린 건지 주변은 다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만 제자리인 것 같은 느낌. 그런 날들 있잖아요. 아무리 봐도 꼭 내 이야기 같은데 늘지 않는 좋아요와 구독자, 이 길이 맞는 걸까? 매일 의심하게 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하지만 어쩌다가 한 번씩 달리는 좋아요와 댓글에 너무나 기쁘고 구독자가 한 명씩 늘 때 저는 보람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다시 생각하게 돼요. 아, 내가 더 진정성 있게 여러분들을 재워드려야겠다. 지치고 힘든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해 드려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저 또한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제 펭귄 수컷은요, 2달 동안 아무런 변화도 느끼지 못할 거예요. 알 안에서 뭔가 자라고 있다는 걸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소리도 들을 수 없죠. 그냥 믿는 거예요. 이 발등 위에 소중한 것이 있다는 걸. 그리고 언젠가
이 껍데기가 깨질 거라는 걸요. 그 믿음 하나로 2달을 버티는 겁니다. 2달이 거의 끝나갈 무렵 수컷의 몸 상태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체중은 절반이 됐고 움직임도 굼떠졌고 눈에도 생기가 줄어들었습니다. 과학자들이 이 시기 수컷을 관찰하면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걱정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타이밍에 어미가 돌아옵니다. 딱 맞는 겁니다. 수컷이 더 이상 버티기 힘들 것 같은 그 시점에 어미가 돌아와서 바통을 이어받는 것이죠. 너무 이르지도 너무 늦지도 않게 말입니다. 이것이 진화의 결과입니다. 수백만 년 동안 이 타이밍을 맞춰온 것이죠. 수컷이 버틸 수 있는 최대한의 시간, 그리고 암컷이 바다에서 충분히 먹고 돌아올 수 있는 시간, 그 2가지가 딱 맞아 떨어지도록 자연은 그렇게 정교합니다. 오차 없이 말이죠. 그리고 수컷은 어미가 돌아오는 순간 드디어 발을 뗍니다. 2달 만에 처음으로 발을 뗄 수 있어요. 그 첫걸음이 어떤 느낌일까요? 2달 동안 한 자리에 서 있다가 처음으로 발을 떼는 그 순간 아마 다리가 뻣뻣하고 비틀거릴 거예요. 체중도 반이나 줄었으니까요. 그래도 걷습니다. 바다를 향해서, 먹이를 향해서. 그 첫걸음이 뭔가 되게 묵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2달 동안의 무게를 발에 싣고 그래도 걷는 그 걸음. 우리도 길고 긴 어떤 시간 끝에 처음으로 발을 떼는 순간이 있잖아요. 오래 참았던 것을 드디어 내려놓는 순간, 오래 기다렸던 것이 드디어 시작되는 순간. 비틀거려도 괜찮아요. 처음엔 원래 비틀거리는 거니까. 그래도 걸으면 됩니다. 당신이 지금 버티고 있는 그 자리도 어쩌면 그런 자리일 수 있어요. 아직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분명 뭔가 잘하고 있는 자리. 아직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 같아도 발등 위에서는 조금씩 온기가 스미고 있는 자리. 조금만 더 발등 위에 올려둬요. 아직이에요.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것 뿐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수컷이 이 2달을 혼자 버티는 게 아니에요. 황제 펭귄 수컷들은 알을 품는 이 기간 동안 서로 모여듭니다. 수백 마리, 많을 때는 수천 마리가 한데 뭉쳐서 거대한 덩어리를 만듭니다. 이걸 허들링이라고 하는데요. 서로의 몸을 맞대고 어깨를 붙이고 촘촘하게 모여서 하나의 덩어리처럼 있습니다. 이 허들링에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덩어리가 끊임없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아주 천천히 회전합니다. 바깥쪽에 있는 수컷들은 바람을 정면으로 맞습니다. 가장 추운 자리죠. 하지만 그들은 조금씩 안쪽으로 파고들고 그러면 안에 있던 수컷들은 자연스럽게 바깥으로 밀려납니다. 이렇게 덩어리 전체가 서서히 회전하면서 모든 수컷이 돌아가며 바람을 막아주는 것이죠. 누가 지시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명령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서로를 위해 움직이는 겁니다. 과학자들이 측정해 봤더니 허들링 덩어리의 중심부 온도는 바깥 기온보다 무려 37도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영하 50도의 세상에서 그 안은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체온만으로요. 혼자였다면 살아남지 못했을 그 시간을 함께 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린 때때로 혼자서 다 버텨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남에게 기대면 약한 것 같고, 힘들다고 말하면 피곤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도움을 요청하는 게 왠지 미안하고, 그래서 혼자 다 끌어안고 혼자 사귀고 혼자 버티곤 하죠. 근데 황제 펭귄 수컷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기꺼이 붙어 있습니다. 기꺼이 맞대요. 기꺼이 서로의 온기를 나눠줍니다. 그리고 그게 전혀 약한 게 아니에요. 그게 수백만 년 동안 증명된 가장 현명한 생존 방식입니다. 혹시 지금 혼자 버티고 있진 않으신가요? 연락하고 싶었던 사람이 있는데 망설이고 계신 건 아닌가요? 힘들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참고 있는 건 아니죠? 먼저 다가가는 것, 생각보다 괜찮은 일이에요. 펭귄들처럼요. 자, 숨을 한번 길게 내쉬어보세요. 잘하고 있습니다. 정말로요. 수컷이 알을 품기 시작한 지 65일이 지났습니다. 2달이 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수컷은 아무것도 먹지 않았고 제대로 눕지도 못했고 그냥 서 있었습니다. 체중은 절반 가까이 줄었고 몸의 에너지는 바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보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여전히 바람이 불고 여전히 춥고 수컷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변한 게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적어도 눈으로 보이는 건 그렇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아주 많은 것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껍데기 안에서 아무도 모르게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었던 거죠. 매일매일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리고 바로 그 65일째 되는 날, 발등 위에서 아주 작은 진동이 느껴집니다. 눈으로는 보이지도 않을 만큼 미세한 떨림입니다. 하지만 수컷은 느낍니다. 2달 동안 한시도 발을 떼지 않고 올려두었던 그 발등으로 껍데기 안쪽에서 아주 작은 부리가 두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을 피핑이라고 합니다. 새끼가 알 껍데기를 처음으로 깨기 시작하는 행동이죠. 그런데 이 피핑이 한 번에 탁 깨고 나오는 과정이 아닙니다. 며칠에 걸쳐 아주 천천히 이루어집니다. 조금 두드리고 쉬고 또 조금 두드리고 쉬고 힘이 생기면 또 두드리고 지치면 또 쉬고
그렇게 조금씩 자기 힘으로 세상 쪽으로 나아갑니다.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미 그렇게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직 눈도 못 뜬 채로, 아직 숨도 제대로 못 쉬면서 그냥 두드리는 겁니다. 너무 작아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힘으로 그래도 계속 두드리는 거죠. 수컷은 이 진동을 느끼는 순간부터 더욱 조심스러워집니다. 몸을 더 낮추고 더 꼭 감싸고 더 따뜻하게 품습니다. 드디어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으니까요. 2달 만에 처음으로 발등 위에서 살아있는 반응이 오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기다림의 시간이 수컷에게 어떤 의미일지 잠깐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2달 동안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발등 위에 알이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게 제대로 자라고 있는지, 안에 생명이 살아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죠. 그냥 믿는 겁니다.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65일째 되는 날, 처음으로 반응이 왔습니다. 그 진동이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그 작은 떨림 하나가 2달의 기다림을 한 번에 위로하는 느낌이었을 겁니다. 우리도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한참 동안 아무런 신호도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주 작은 반응이 오는 순간, 그게 메시지 한 통일 수도 있고 아주 작은 성과일 수도 있고 오래 기다렸던 사람의 연락일 수도 있어요. 그 작은 것 하나가 그동안의 모든 기다림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지금 아직 반응이 없는 것 같다면 아직 65일이 되지 않은 것 뿐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봐요. 그리고 며칠이 더 지나서 마침내 껍데기가 열립니다. 아주 작고 젖어있는 회색빛의 약한 생명이 세상으로 나옵니다. 처음 맞는 공기입니다. 처음 느끼는 바람입니다. 처음 닿는 아빠의 온기입니다. 새끼는 처음엔 꼼짝도 못합니다. 그저 아빠의 발등 위에 배의 두툼한 털 속에 꼭 안겨서 그냥 숨만 쉽니다. 눈도 아직 제대로 뜨지 못하고 다리도 아직 힘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은 그냥 이 세상에 나와준 것만으로도, 살아 숨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좋더라고요. 태어나자마자 뭔가를 해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당장 걸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당장 먹이를 찾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그냥 여기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숨만 쉬어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쩌면 가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뭔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 뭔가를 꼭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을 잠깐 내려놓고 그냥 지금은 여기 있어도 된다고,
그냥 숨만 쉬어도 푹 잠만 잘 자도 된다고 누군가 나한테 그렇게 말해주는 시간. 오늘 밤이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은 오늘 밤 그저 그 자리에 있기만 해도, 살아 숨쉬고 푹 자기만 해도 좋습니다. 황제 펭귄 수컷은 이때 새끼에게 말을 겁니다. 자기만의 고유한 울음소리로 말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에요. 황제 펭귄은 저마다 고유한 음성 주파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사람의 지문처럼 어떤 두 마리도 완전히 똑같지 않습니다. 수천 마리가 모인 군집 속에서도 자기 짝과 자기 새끼를 소리만으로 찾아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수컷이 지금 새끼에게 자기 목소리를 각인시키는 겁니다. 나중에 이 넓은 남극 어딘가에서 서로 헤어지더라도 이 목소리를 기억하면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새끼도 반응합니다. 아직 눈도 제대로 못 떴지만 그 소리를 향해 몸을 기울입니다. 본능적으로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알아채는 것이죠. 새끼가 세상에서 가장 먼저 기억하는 게 아버지의 목소리라는 게 왜인지 모르게 마음에 오래 남더라고요. 눈도 제대로 못 뜬 채로 아직 이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도 모르면서 그 목소리 하나를 가슴에 새기는 거잖아요. 그 목소리가 들리면 달려가도 된다고, 그 목소리가 들리면 안심해도 된다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 가장 먼저 기억하는 목소리가 있을 겁니다. 이름을 불러주던 목소리, 잘 잔다고 토닥여주던 목소리. 그 목소리가 지금도 어딘가에 남아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 목소리를 지금은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어느 쪽이든 그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다는 건 그 시간이 진짜였다는 거예요. 그 온기가 진짜였다는 거죠. 오늘 밤 마음에 남아있는 목소리가 있는 분들은 잠들기 전에 그 목소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따뜻한 기억이 되어줄 겁니다. 그리고 저 또한 여러분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포근한 잠을 각인시키고 싶네요.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황제 펭귄 수컷은 새끼가 태어난 직후 먹이를 먹이는데 이때 먹이가 없습니다. 어미는 아직 바다에서 돌아오지 않았으니까요. 그럼에도 새끼는 굶지 않습니다. 수컷의 몸에서 특별한 분비물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펭귄 밀크라고 하는데요. 정확히는 식도에서 분비되는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한 액체입니다. 포유류의 모유와는 다르지만 그 역할은 비슷합니다. 새끼가 어미가 돌아올 때까지 굶지 않도록 수컷의 몸이 직접 먹이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2달을 굶으면서도 새끼를 위한 음식까지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기 몸을 완전히 내어주는 것이죠. 저는 이 대목에서 좀 많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자기는 2달을 굶었는데
새끼한테 줄 게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몸이 먼저 반응해서 먹이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내가 힘든 것보다 이 작은 생명이 더 중요하니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마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해 본 적이 있는 분들은 조금은 알 것 같기도 해요. 나는 안 먹어도 되는데, 나는 안 자도 되는데, 그 사람만 괜찮으면 된다는 그 마음. 그 마음이 펭귄 수컷의 몸속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말도 없고 생각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마음만큼은 우리랑 참 닮아 있는 것 같네요. 이렇게 수컷이 새끼를 품고 있는 동안 남극의 겨울은 조금씩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처음 수컷들이 번식지로 걸어 들어왔을 때와 비교하면 바람이 아주 조금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차갑고 여전히 강하지만 낮의 길이가 아주 조금씩 길어지고 있습니다. 남극의 겨울이 서서히, 정말 서서히 방향을 바꾸고 있는 거죠. 자연은 이렇게 한 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갑자기 여름이 오는 게 아닙니다. 하루에 몇 분씩, 아주 조금씩 빛의 양이 늘어납니다. 눈치채기 어려울 만큼 천천히요. 하지만 그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어느 날 문득 겨울이 끝나 있는 겁니다.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천천히 오는 거라고. 하루 이틀 사이에 드라마틱하게 달라지는 게 아니라 매일 조금씩 쌓이다가 어느 순간 달라져 있는 거라고. 지금 내 삶이 달라지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분들, 아무리 해도 변하는 게 없는 것 같다는 분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아주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중인데, 그게 너무 천천히 와서 느끼지 못하는 것일 수 있어요. 남극의 겨울이 끝나는 것처럼 하루에 몇 분씩, 아주 조금씩 그 변화를 믿는 것. 그게 어쩌면 황제 펭귄 수컷이 65일을 버틸 수 있었던 이유와 같은 것 같아요. 남극의 밤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습니다. 아직 해가 뜬 건 아니지만 어딘가 조금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새벽이에요. 그 새벽, 수컷의 발등 위에서 새끼가 처음으로 숨을 쉬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숨이에요. 하지만 분명한 숨입니다. 2달의 기다림이 그 작은 숨 하나로 끝났습니다. 앞서 피핑 이야기를 했잖아요. 며칠에 걸쳐 조금씩 껍데기를 깨는 그 과정이요. 그게 새끼한테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아직 힘도 없고 제대로 숨도 못 쉬는데 자기 힘으로 그 껍데기를 깨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사람이 도와주면 안 될까 싶기도 해요. 껍데기를 살짝 열어주면 새끼가 더 편하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실제로 조류부화 연구에서도
비슷한 의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도움을 주면 어떨까 하는.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스스로 껍데기를 깨는 그 과정 자체가 새끼의 근육을 만들고 폐를 여는데 필수적인 과정이었던 거죠. 힘들게 두드리는 그 시간이 사실은 세상을 살아갈 준비를 하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누군가 대신 열어줬다면 오히려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저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힘든 과정을 누군가 대신 해줬으면 하는 마음. 이 시간이 좀 더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 그 마음이 드는 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근데 어쩌면 지금 이 시간이 사실은 나를 만들어가는 시간일 수 있는 거잖아요. 새끼 펭귄이 껍데기를 두드리는 것처럼 힘들지만 그 힘듦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고 있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쉽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두드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니까요. 자, 숨을 한번 길게 내쉬어 보세요. 잘하고 있습니다. 진짜요. 새끼가 태어났습니다. 수컷이 처음 알을 품던 날을 기억하시나요? 영하 60도의 바람 속에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저 발등 위에 알을 올려두고 서 있던 그날을요. 그날부터 65일이 지났습니다. 그 긴 시간 끝에 드디어 새끼가 세상으로 나온 겁니다. 작고 젖어있는 회색빛의 새끼가 처음으로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어미가 돌아옵니다. 2달 전 알을 수컷에게 건네고 바다로 떠났던 바로 그 어미입니다. 그 시간 동안 어미는 바다에서 열심히 먹었습니다. 물고기와 크릴새우를 윗속에 가득 저장해두고 이제 그것을 새끼에게 먹이러 돌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수천 마리의 황제 펭귄이 모여있는 그 군집 속에서 어미는 자기 수컷을 정확하게 찾아냅니다. 모두가 비슷하게 생겼고 모두가 비슷한 소리를 내고 있는데도 어미는 군집 안을 걸으며 계속 소리를 냅니다. 그러면 수컷도 어딘가에서 소리를 냅니다. 수천 개의 소리가 뒤섞인 그 공간에서 두 소리가 서로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딱 멈춥니다. 2달 만에 처음으로 다시 마주하는 겁니다. 어미는 바로 수컷에게 다가가고 배털 속에 있는 새끼를 확인합니다. 새끼도 느낍니다. 처음 맡는 어미의 냄새, 처음 듣는 어미의 소리. 수천 마리 사이에서도 서로를 찾아낸다는 게 저는 이 대목에서 한참 멈추게 되더라고요. 2달이 지났는데도 서로의 소리를 알아본다는 게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그 연결 말입니다.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오랜 친구일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건 정말 소중한 인연이 아닐까 합니다. 어미가 돌아온 순간 수컷은 드디어
발을 뗄 수 있습니다. 2달 만에 처음으로 자유롭게 걸을 수 있습니다. 수컷은 비틀거리면서도 바다를 향해 걸어갑니다. 이제 먹을 수 있으니까요. 이제 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어미는 새끼 곁에 남습니다. 이제 자기 차례니까요. 황제 펭귄 가족은 이렇게 서로의 차례를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버텨줄 테니 네가 나가서 먹고 와. 네가 돌아오면 내가 나가서 먹고 올게. 말이 없어도 약속이 따로 없어도 그냥 그렇게 됩니다. 그게 이들의 방식이죠. 저는 이 장면이 참 마음에 듭니다. 잘하고 못하고가 없잖아요. 누가 더 수고한 것도 없고요. 그냥 각자의 시간에 각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수컷이 버틸 때는 어미가 나가고, 어미가 돌아오면 수컷이 나가고, 그게 모이면 새끼가 자라는 거고요. 우리 삶도 그렇지 않을까요? 항상 내가 다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차례인 것을 하면 되는 거고, 지금 내 차례가 아닌 건 다른 누구에게 넘겨도 되는 거잖아요. 혼자 다 짊어지려고 너무 애쓰고 있진 않으신가요? 가끔은 내려놓아도 됩니다. 가끔은 내가 나가서 먹고 오는 역할을 해도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남극의 봄의 기온이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새끼는 하루가 다르게 자랍니다. 처음엔 수컷의 발등 위에서 꼼짝도 못하던 것이 어느새 이제는 혼자 설 수 있게 됩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못하던 것이 이제는 부모 곁에서 조금씩 세상을 탐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새끼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부모가 먹이를 구하러 잠깐 자리를 비울 때 비슷한 또래의 새끼들이 서로 몸을 맞대고 작은 허들을 만듭니다. 어른들에게서 배운 거죠. 추우면 모여야 한다는 걸, 혼자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아직 세상에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하나만큼은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아직 회색빛 솜털을 달고 있는 조그마한 새끼들이 서로 몸을 맞대고 옹기종기 모여 있는 거예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냥 본능적으로 서로에게 가까이 가는 거죠. 참 귀엽기도 하지만 어딘가 뭉클하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작고 어린 것들이 이렇게 혹독한 곳에서 그래도 살아내려고 서로를 찾는다는 게, 우리도 처음엔 다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태어났고 넘어지면서 걷는 법을 배웠고 언제 누군가에게 기대야 하는지도 조금씩 배워왔잖아요. 지금 이 순간 아직 배우는 중이어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남극의 여름이 옵니다. 해가 지지 않는 계절입니다. 하루 종일 해가 떠 있고 얼음이 조금씩 녹기 시작하고 바다가 열립니다. 먹이가 풍부해지고 크릴새우가 수면 가까이로 올라옵니다. 새끼의 솜털이 빠지고 그 자리에 검고 흰 어른의 깃털이 자랍니다. 방수가 되고 보온이 되고 물속에서의 저항을 줄여주는 깃털이죠. 이제 바다로 나갈 준비가 된 겁니다. 새끼들은 바닷가로 내려갑니다. 처음 보는 바다입니다. 처음 맡는 바다 냄새, 처음 느끼는 파도의 감촉.
그런데 새끼들은 거기서 망설입니다. 한 번도 들어가 본 적 없는 곳이니까요. 저 차갑고 깊은 물 속에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으니까요. 앞에 선 펭귄이 망설이면 뒤에 펭귄도 멈춥니다. 모두가 서로를 바라보며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 마리가 뛰어듭니다. 그러면 나머지도 따라 뛰어듭니다. 막상 들어가면 그들은 헤엄칩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연습한 적도 없는데 몸이 기억하는 겁니다. 이게 내가 있어야 할 곳이라는 걸,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걸. 겨울에 태어났기 때문에 여름이 왔을 때 바다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혹독한 타이밍이 사실은 완벽한 타이밍이었던 거예요. 혹독함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살아남기 위해 가장 정확한 시간을 선택한 거죠. 처음이라서 무서운 건 당연한 거예요. 새끼 펭귄도 그랬거든요. 한참을 서성이다가 어느 한 마리가 뛰어들고, 그러면 나머지도 따라 뛰어들고, 들어가고 나면 몸이 기억해요. 이미 할 수 있는 건데 아직 뛰어들지 않은 것 뿐이었던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앞에 두고 망설이고 있는 그것도 어쩌면 비슷한 것일 수도 있어요. 뛰어들 준비가 됐을 때 그때 들어가면 돼요.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바닷가에서 서성이는 시간도 분명히 필요한 시간이니까요. 황제 펭귄의 한 해가 그렇게 지나갑니다. 혹독한 겨울을 선택하고 알을 낳고 품고 버티고 서로의 체온을 나누고, 어미가 돌아오고 새끼가 태어나고 처음으로 바다에 뛰어들고, 그리고 짧은 여름을 한껏 누리다가 또다시 겨울이 오면 또다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갑니다. 포기하지 않고 매년.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오다 보면 한 가지가 느껴집니다. 황제 펭귄들이 특별히 강해서 버티는 게 아니라는 것, 특별히 용감해서 선택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 그냥 그게 자기들 방식이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추우면 모이고, 힘들면 기대고, 때가 되면 나가고, 돌아올 때가 되면 돌아오고. 단순해 보이지만 그 단순한 것들이 쌓여서 생명이 이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어쩌면 그렇지 않을까요? 대단한 결심이나 대단한 용기가 있어야만 사라지는 게 아니죠. 그냥 오늘 하루를 살고 밥을 먹고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힘들 때 기대고, 쉬어야 할 때 쉬고, 그 평범한 것들이 쌓여서 결국 한 계절을 버티게 되는 거니까요.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내신 겁니다. 대단하지 않아도 돼요. 화려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이렇게 하루를 살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당신의 겨울이 얼마나 길든 얼마나 차갑든 반드시 여름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황제 펭귄의 겨울이 끝나는 것처럼, 그리고 그 여름이 왔을 때 여러분이 마음껏 헤엄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
발등 위에 올려둬요. 황제 펭귄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은 1부를 함께 했는데요. 왜 가장 혹독한 겨울을 선택하는지, 수컷이 어떻게 2달을 버티는지, 허들링으로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법, 그리고 마침내 알이 깨어나는 그 순간까지 많은 이야기를 함께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밤 여러분께 어떻게 닿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편안한 배경음이 됐어도 좋고, 어딘가 한 문장이 마음에 닿았어도 좋고, 이미 푹 잠이 드셨다면 가장 좋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오늘 밤 조금이나마 편하게 쉬어 가셨으면 그걸로 충분해요. 오늘 하루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사셨든 그냥 하루를 버티셨든 크게 뭔가를 이룬 하루였든 아무것도 한 것 같지 않은 하루였든 오늘 하루를 살아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하신 거예요. 진심으로요. 황제 펭귄 수컷이 오늘 밤도 남극 어딘가에서 발등 위에 온기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오늘 하루 자기만의 소중한 것들을 지켜내셨을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그걸로 충분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나요? 내가 기대고 싶은 사람, 또는 내가 지켜주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떠올랐다면 그 마음을 내일 한번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 싶어서 넘어가는 날들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전하지 못한 말들이 너무 많아지거든요. 황제 펭귄 어미가 수천 마리 사이에서도 수컷을 찾아냈던 것처럼 먼저 소리내도 괜찮아요. 남극의 밤은 깁니다. 하지만 그 긴 밤 속에서도 수천 마리의 황제 펭귄들은 서로의 온기로 따뜻하게 아침을 기다리고 있어요. 허들 안에서 서로에게 기대어 아주 조용히 함께 숨 쉬면서 오늘 밤 당신도 그렇게 쉬어가세요. 내일의 일은 내일의 해가 뜨면 생각해도 돼요. 오늘 밤은 그냥 이 자리에 있어도 됩니다. 그냥 숨만 쉬어도 돼요. 2부에서는 어미가 돌아오는 이야기, 그리고 새끼가 처음으로 바다를 만나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2부에서 또 만나요. 편안한 밤 되세요. 잘 자요.